안녕하세요. 미고성형외과 강은택 원장입니다. 오늘은 핀코 성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술에 대한 방법, 핀코의 원인, 핀코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핀코 수술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핀코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겉에서 봤을 때 코가 휜 거죠. 근데 겉에서 봤을 때 코가 휘었지만 사실은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이 같이 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휜코 수술은 반드시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이 휜 것도 교정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비중격이 휘면 결국 코가 휜다는 말이 있어요. 성형외과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비중격이 휘게 되면 한쪽은 반드시 코가 막히게 돼 있어요. 휜 코인 경우에는 비중격 연골이 휘어져 있는지, 동시에 코뼈가 휘어져 있는지를 CT를 통해서 정확히 진단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콧구멍 양쪽 깊은 곳에는 비갑계라는 게 있어요. 그 비갑계가 만곡중이 있는 쪽의 반대쪽이 비갑계는 오히려 커져요. 그래서 비중격 연골 교정을 이렇게 가운데로 하다 보면 비갑계가 커진 부분 때문에 오히려 옛날에는 숨쉬기 편했던 쪽이 수술 후에 숨쉬기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중격 만곡중 수술할 때 주의할 점이 비중격 만곡중 수술하면서 비갑계를 같이 교정을 해주는 수술을 받는 게 좋아요. 그래야 숨쉬는 게 편해질 수 있죠. 환자가 봤을 때 내 코가 휘었는지 안 휘었는지 판단을 하면 미간과 인중 사이를 연결하는 선을 이렇게 가상의 선을 그어서 코가 틀어져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상에 의해서 휜 경우는 오히려 원래 위치로 돌리면 되기 때문에 교정하기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쉬운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선천적으로 휘어 있는 경우에는 얼굴의 뼈가 좌우에 비대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콧뼈와 연결된 광대뼈, 이 광대뼈의 높낮이가 다르고 상하가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완벽하게 교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어요. 첫 번째는 외관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코가 좀 휘어 있다. 두 번째는 숨쉬기 불편한 상태가 있으면 반드시 수술해 주는 게 좋고요.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때는 휘지 않았지만 비중격은 휘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성형을 하러 왔는데 CT를 찍어 보니까 코 안에가 휘어 있고 코도 한쪽이 좀 막혀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럴 때는 성형을 하면서 비중격 만곡중도 좀 교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코 모양도 예뻐지지만 코 안에 있는 기능도, 숨쉬는 기능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죠. 핀코는 이제 코 수술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비중격이 휘어 있으니까 비중격 만곡중에 대한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뼈가 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절골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 적게는 2개, 많게는 3개 정도의 절골을 해서 코뼈의 모양을 바꿔주고 위치를 이동해주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끝 모양이 또 떨어지거나 코끝을 살짝 세거나 이런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코뼈, 비중격, 코끝 모든 수술이 다 필요한 수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중격 연골이 휘어있는 그런 환자들의 수술하는 방법과 비갑계가 동시에 교정이 필요한 경우, 어떤 수술이 필요하고 하지 말아야 될 수술 방법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수술 방법들에 대해서 정리한 논문이거든요. 이 논문은 비중격 만곡증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의 수술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만곡증에 수술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쭉 정리가 되어 있고, 비갑계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수술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정리해 놓은 논문이에요. 우리 몸에는 다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갑계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폐로 들어가는데 비갑계에 의해서 공기가 일정한 방향으로 기관지를 타고 폐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전에는 많이 이렇게 잘라내거나 없애버리는 수술을 많이 했는데 비갑계가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면 공간이 넓어져서 숨쉬기가 편할 것 같지만 비갑계를 다시 크게 하는 수술이 없기 때문에 평생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마르고 냄새가 잘 안 맡아지고 심각한 합병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논문에 보면 비갑계는 이제 그 벌집뼈처럼 돼 있는 그 뼈를 바깥쪽으로 약간 밀어서 공간을 확보해주고, 점막이 큰 경우에는 점막을 고주파를 이용해서 줄여주는 방법. 그 방법이 심각한 합병증이나 이런 거 없이 기능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핑크 수술을 하고 나면 다른 수술 방법과 달리 비중격 망곡종을 수술했기 때문에 비중격을 잡아주는 실리콘으로 된 얇은 판을 콧구멍 안에 넣어놔요. 한 일주일 정도는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습기를 꼭 켜놓는다든지, 특히 비중격 망곡종을 수술한 분들은 한 달 정도는 코를 세게 안 푸시는 게 좋아요. 코뼈를 절골을 했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안경 쓰시면 안 되고 선글라스 끼시면 안 되고 뼈가 굳을 때까지는 좀 조심해 주는 게 좋죠. 겉으로 봤을 때 휜코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분도 있고, 겉으로 봤을 때는 휜코가 아닌데 안쪽 비중격이 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원인에 맞는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CT를 찍어서 안쪽이 휘어 있으면 안쪽에 대한 수술을 같이 해주는 게 좋고요. 선천적으로 양쪽 뼈가 위치가 달라서 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완전히 그 코뼈를 이동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덜 휘어 보이게 하는 수술 방법들이 있어요. 보조적인 방법들. 이제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휜코를 수술을 하기 전에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원인에 맞는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휜코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고생외과 강은택 원장이었습니다.